안녕하세요. 메뉴남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9일. 야, 이거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전 9시 7분. 오늘 아이들이 둘 다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서 근데 저 혼자 나오려니까 굉장히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메뉴남 아니면 안 나와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메뉴남을 이걸 저녁에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물론 새벽에 나온 뉴스들, 아침 뉴스를 보면 좋은데 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뉴스 보도록 하죠. 오늘 얘기는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두고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결국은 국민의힘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노린 것은 대구가 민주당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이것을 이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유튜버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으면 국민의힘당에서 발끈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재생산을 해서 이준석 대표 죽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몰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공작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을 내치기 위한 그런 전략이냐. 자, 먼저 첫 번째로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한 거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용해서 자료를 흘렸다. 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대표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행동을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당 쪽에서의 불만이기도 했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성상납 의혹, 그것도 아마 2012년 13년 얘기면 공소시효도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들출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터뜨릴 이유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크다고 보진 않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각, 윤석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대선 전국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왜 이준석을 내치려고 하느냐? 이런 의심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 조서가 어떻게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통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건 검찰 쪽에서 뭔가 흘리지 않았으면, 통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루트로 들어간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윤석열 측의 비선이든 어쨌든 이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팽하려고 하는 거면 지금 이번 선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당의 이 윤석열 측에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대선 되면 좋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정치 세력화,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검찰 출신들을 다 모아서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다 쳐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제가 그걸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첫 번째 하태경 의원 말처럼 민주당의 공작 정치냐, 또는 윤 대표 측에서 검찰의 세력화를 위한 지금 작업인 거냐,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후자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굉장히 좀 무섭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캠프의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검찰의 정치 세력화,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죠. 현재도 검찰이 가진 권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감찰 기능을 없앴잖아요.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감찰 역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후보 혼자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기존의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과 모종의 얘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세력화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소설인가요? 소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이번 주까지는 계속 갈 것 같죠. 연말까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보도록 하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로세로 연구소 이분들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김종인 의원이 조금 목소리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모양새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랑 계속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대표는요, 어젯밤에 조금 심경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캠프에서 요구를 하면 복귀할 수 있다,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냉담합니다. 좀 이 국민의힘당 내부가 수상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수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번갈아 파닥파닥 해야 잘 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수 우파 쪽이 무너지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균형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전부 다 지금 보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무주공산인 거죠. 그나마 이제 지속해서 있었던 유승민, 또 홍준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의 국민의힘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의 정체성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민주당은 웃고 있겠죠.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도 출연을 했고, 하루에 한 서너 개 토론회를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연말 다음 주 연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 뉴스요.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내려앉았습니다. 이 코인이
올라갈 모멘텀이 없나요? 코인 투자하신 분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연초에는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지켜보죠. 뭐가 없네요. 경제 뉴스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고요. 어차피 그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 양쪽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 이런 경제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면에서 뭐 경제 뉴스를 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뭔가 공약들이 정리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뉴스로 가볼까요? 대통령 되면 이번에 연봉 2억 4,064만 원을 받는다. 자, 저는 이거 뭐 대통령 연봉이 많다 적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연봉을 대통령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돈을 어떻게 많이 써야 되는지 적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이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적으로 돈 쓸 일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걸 제가 정치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1억 8천 정도 받는군요. 부총리랑 감사원장은 1억 4천만 원. 어쨌든 뭐 1급 공무원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아야겠죠 뭐. 많이 받으시는 만큼 중요한 직책이니까 열심히 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검찰 조사들이 최근에 올해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제대로 조사가 뭘 안 되는 모습이죠. 고발 사주도 뭐 종결이 지금 무혐의가 되든 아니면 뭐 기소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뭐 소식이 없어요. 대장동 사건도 뭐 시끌시끌 하더니만은 얘기가 없고,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을 대장동 수사팀에서 소환을 다시 한다는 뉴스는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선 전국 쪽으로 가면서 또 윤석열 그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올스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여기도 많이 나오죠.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뭐 옵티머스 펀드, 그 다음에 요 코바나 컨텐츠 전시 우회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걸 안 해요 제대로. 빨리빨리. 왜 안 하죠? 빨리 해야지. 검찰이 정치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굿바이 이재명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랑 형의 다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가처분 신청을 민주당에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읽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의 가정사. 자,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될 텐데,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면 별 그거 없이 끝나지 싶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대학원생까지 저리 학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군요. 취업 후 상환. 이건 뭐 빚 갚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살아야 되는. 자, 그런 내용. SNL에서 정치 풍자를 좀 했군요. 김건희의 애교머리. 사진을 좀 볼까요? 비슷하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부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 방에 도리도리. 자, 그 다음
뭐 코미디 개그가 대선 풍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추위가 주춤한데 미세먼지가 또 온다고 하네요. 공기질이 탁하다고. 외출 조심하시고요. 외출할 때 항상 준비 자심하시고. 강추위도 뭐예요? 또 추워집니까? 영하 7도까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어제 새벽에 잠깐 눈 온 것 같은데. 마지막 세계 뉴스 보죠. 미 국무부 바이든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참지는 않겠다. 다만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뿐이다.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북한 신경 쓸 여력은 없겠죠, 미국이. 자, 그리고 대선 전국 때문에 김정은이가 뭘 할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뭘 도발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관측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예측이 있는 거고요. 우주정거장이 머스크의 위성과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래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부딪히면 먼저 궤도에서 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건가요? 이건 또 어디서 재판을 하나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그 위성 엄청 쏘잖아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뉴스인데요. 연말인데요. 뭐 아이들 정시 원서도 써야 되고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만 정치에서 매일 중요한 뉴스가 하나씩 나오는데 중요한 뉴스 위주로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